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수도 특별법 그리고 세종시 행정 특례법 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게 아니고 총리실에서 이렇게 열자라고 통보가 와서 예전에는 그 세종시 지원단이 별도로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거기 바뀌어서 세종시, 제주도, 전북, 특별자치 시도 지원단이라고 그 네 가지 시도에 대한 걸 다 지원단에서 봤는데 어제는 세종시 하나만 갖고 논의하자 라는 목적으로 어제 열렸었어요. 어제가 참석을 했고 참석을 해서 한 건이 4개인가 3개인가 있었고 총리가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행정수도법과 행정특례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종시장이 보고하는 것은 그 특례법과 관련돼서 특히 그 교부세 제도에 관련된 재정 문제 이런 것들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논의를 했습니다. 뭐 논의 내용은 뭐 여러분들께서 여러 번 언론에 보도가 됐고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세상 거듭할 건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세종시가 재정 문제에 직면되어 있다.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이 국가 계획으로 세종시는 추진되고 건설되는 법 아니겠습니까? 2003년부터. 그래서 국가 계획상 국비가 8조 5천억 그리고 LH에서 14조 원 그래서 22조 5천억을 2030년까지 투자해서 행정도시 복합도시 건설을 하도록 돼 있어요. 국가 계획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30년까지 22조 5천억을 투입을 해서 건설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공공시설이나 여러 가지 건물들을 국가 계획으로 투자해서 짓는 건 좋은데 짓고 난 뒤에 세종시 지방정부에 이관을 한 뒤에 그 유지 관리비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세종시 법을 만들었을 때 인구 약 7만 내지 10만에서 출발된 법이기 때문에 뭐 그때 그만한 고민을 할 만한 일도 아니었고 현안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걸 예상하지도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40만으로 우리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라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것은 지금 현재 그 행복청에서 공공시설이 112개를 지어서 우리한테 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까지 80개가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 30여 개가 더 이제 이관이 돼야 되는데 80개 이관하면서 벌어지는 그 유지관리비가 지금 1,200억 정도 가량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80개에서 112개까지 다 이관을 받으면 2030년도에 2천억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매년 발생한다. 근데 그 재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전혀 대책이 없다. 그래서 지금 총리한테 보고한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이것은 물론 국가계획위에서 국가 예산으로 건설해줘서 세종시에 이관시켜주는 것 참 고맙지만 그 때문에 세종 시민들을 굉장히 그 새로운 건물 또 새로운 새 시설에서 활동하고 살게 되는 건 고맙지만 그러나 지방정부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 유지관리비를 감당하기가 되는 게 어려운 구조다. 그런 걸 얘기했고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고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탓을 할 문제가 아니고 제도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도에 법을 만들었을 때 이런 걸 다 미리 예상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재 일어나고 있으니 그 법 보완 차원에서 제도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단층제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기초자치단체가 없다 보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과 신속성은 확실히 뛰어난 건 틀림없다. 예를 들어 재난 같은 업무를 처리할 때 광역자치단체장이 시장군수하고 얘기를 하고 시장군수가 또 일선 또 읍면동장 구청장하고 얘기하는 것에 비해서 세종시는 제가 직접 읍면동장을 지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되는 게 사실이에요. 뭐 그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 주는 교부세가
우리는 16개 항목,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 교부세를 내려주는 16개 항목 중에서 정작 5개 항목밖에 인정을 못 받고 11개 항목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다. 광역은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상황에서 인구 67만에 1조 8천억을 받는데 거긴 내국세 3%, 교부세 3%를 정률로 받으니까요. 우리는 1,150억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간위원들이 어제 한 7분이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아주 일맥상통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와서 잘못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제도적인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걸 좀 연구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민간위원들 한 7분이 돌아가면서 쭉 의견을 얘기하는데 전적으로 세종시장 의견이 일리가 있다. 맞다. 그거는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 라는 의견들이었고 또 그중에는 세종시의 시민으로 사시는 민간위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시민으로 살면서 느끼기로 세종시가 굉장히 재정 압박을 받고 있더라.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것도 유지 관리비 부담이 되어서 이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시민들이 하겠다. 이것은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이런 보완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전부 다 민간인도 고맙게도 제 의견에 동조를 해주고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안부 입장이 지난번에 수용 곤란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대통령한테도 얘기 드렸고 대통령도 일리 있다. 그럼 하자라고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수용 곤란이라는 그런 답이 와서 제가 이건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걸 또 어제도 얘기한 건데 행안부 차관이 참석했다가 세종시에서 얘기하는 건 일리가 있고 이해는 간다. 그런데 교부세라는 건 제로섬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을 때 다른 자치단체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이다. 이게 자기들 고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세종시가 어려운지를 알지만 지금 다른 자치단체가 어려운 거 맞고 세종시만 더 해준다고 할 때 다른 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행안부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나도 행안부에서 좀 했었는데 행안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자. 우리 세종시 행정수를 왜 만들었는가? 우리 행정도시를 만들게 된 근본적인 우리가 이유가 뭐였는가를 생각해 볼 때 수도권에 과밀된 인구를 세종시로 분산시켜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자고 만든 거 아니냐. 그러면 세종시에 그만한 명품 도시로서의 수도권 인구가 올 만한 여건을 마련해 줬을 때 수도권 인구가 분산이 되는 것이지 다른 자치단체와 똑같이 형평만 맞춘다 그러면 어떻게 수도권 인구를 이전할 수 있겠느냐. 누가 22조 5천억을 투자한다고 누가 했느냐.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세종시가 건설이 시작이 됐고 그게 법의 목적 아닌가.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자치단체 형평성을 얘기한다면 그럼 뭐하러 만드나. 누가 만들자고 했나. 단층제도 누가 해달라고 했나. 이런 걸로 생각할 때는 국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일반론적으로 그렇게 도와서는 안 된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총리가 나중에 마무리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세종시는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실이 이전해야 되고 29년 8월까지 시한을 정했기 때문에 행복청을 비롯해서 정부부처가 정말 촘촘히 그리고 정말 실질적으로 그 현실에 입각해서 이전 계획을 세워야 하고 추진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세종시에서는 그런 재정이나 행정적인 특례가 필요하다는 걸 일단 일리가 있고 이해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러나 좀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좀 더 절실한 이유를 논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합시다. 행안부에 이 세종시의 이런 재정이나 행정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조사하는 TF를 만들어서 그 TF에서 시민과 시와 행안부가 다 같이 참여해서 진짜 어느 정도로 세종시 그 상황이 어떤지를 검토하는 TF를 만들어달라고 지시를 해달라고 제가 총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무성 총리가 그럴 거 없다. 차라리 총리실에 만들자. 그렇게 됐어요. 그 총리실에 아예 그 세종시 지금 제가 얘기한 행재정 문제를 논의하는 TF를 총리실에 만들자라고 역으로 총리가 제안하는 거라서 그렇다면 난 더 고맙다. 그러나 이거는 세종시 지원단 업무와 별도로 운영하는 TF여야 된다. 그랬더니 그렇다. 그래서 어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까지 세종시의 어떤 행정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를 맨날 중앙에 건의하고 중앙에서는 그걸 옳다 그러다 답변하고 이런 수준이었지만 어제는 세종시 지원단에서 일단 세종시가 얘기하는 시장이 얘기하는 게 일리가 있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것은 정부와 함께 논의하자라는 논의 기구를 만드는 데까지 어제 세종시 지원단에 이걸 격상시켰다. 라고 생각을 이건 정말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뭐 제가 또는 세종시에서 지원하는 걸 알았다면 검토해보 마 그러면서 시원한 답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수용 곤란하다. 대통령이 일리가 있다면서도 수용 곤란하다 그랬는데 이 문제를 그러면 공식 논의기구에서 논의해보자. 그것도 총리실 주관으로 총리실 차원에서 TF를 만들어서 논의해보자 라는 걸로 됐으니 세종시에 이제까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를 정부와 함께 국가 의자라고 생각해도 좋겠죠. 그렇게 격상시켜서 이 문제를 논의해 나가는 걸로 어제 결론을 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총리실에서는 보도자료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겠다. TF 만든다는 거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그 TF 만든다는 거 안 나왔을 거예요. 총리실 되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것까지 얘기하기가. 그래서 총리실 그게 보도자료 나왔더라면 제가 굳이 뭐 나온 걸 또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나온 거 보면 아마 총리실에서 좀 부담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으로 저는 그러나 분명히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드리고 또 언론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고 이걸 공식화시켜서 앞으로 더 중앙부처와 공조하고 논의하는 기구를 통해서 세종시의 행재정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예. 대장님 하고.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특별법 추진 관련해서 혹시 총리께서 어떤 좀 진전되는 어떤 의미 있는 어떤 그 목소리를 내신 것이 있는지. 어제 그 말씀이었어요. 그 특별법이라는 게 지금 이제 법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행정수도 특별법인데 그거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한다라고 법에 정의하는 건데 그런데 총리가 그 언급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딜레마다. 왜 위헌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 법에서 그 법을 제정한다 하더라도 이게 위헌 시비에 또 걸릴 염려가 있는 문제는 있다라는 것은 총리도 의식하고 뭐 당연한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특례법 문제는 제가 행정적인 문제고 수도로 하는 문제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으로 우리가 좀 면밀히 찾아봐야 될 일이기는 합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뭐 총리라 한들 뭐라고 어떻게 똑부러지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법을 만들었을 때 사회 일각 누군가야 그 위헌이다라고 위헌 심판 제기를 해버리면 법재판소 또 다루지 않을 수가 없고 그때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총리께서 29년 8월까지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문제, 이 문제는 정말 촘촘히 현실적으로 각 부처가 협력해서 해야 할 것이다. 정말 세밀하게 봐야 할 것이다. 각 부처가 공조해야 될 것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는 있었고요. 그 법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사실 총리 입장에서도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이건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겁니다. 네, 또 질의하실 분.
이 두명 저기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셔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전에 그 강민현 의원께서 그 김영 해병부실 설치 관련해서 그 청와대 산하의 어떤 추진 기구, 뭐 행정수석 비서관이나 뭐 이런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건의도 한번 한 적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총리께서 그 해병지무실 추진 관련해서 어떤 좀 의지 표현 같은 거 있으셨나요? 의지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는 없었지만 제가 행복청장을 했을 때 경험을 보는데 그때 총리실 우리가 이제 일반 부처가 있습니다. 일반 부처가 있고 총리실에 사무실과 공간이 있었는데 일반 부처는 우리 행안부하고 행복청하고 있지만 총리실 문제는 총리실에서 전담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검토를 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무실하고 대통령 사무실하고 전혀 달라요. 그리고 일반 사무실, 일반 건축가들이 생각하는 그런 건축 설계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설계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반 행복청이나 내지는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경호 문제라든가 법무 문제라든가 기상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는 문제를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며 또 어떻게 생각하며 일반인들이 알아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알아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공개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전담하시는 부서 내지는 있어서 그런 추진이 옳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 사례에 맞습니다. 총리실도 마찬가지다. 지금 무천만에 간만에 하는 게 다른 거라도 물어보세요. 뭐 대전, 뭐 충남 통합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계속 저는 왜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 충남 통합이 이제 무산된 걸로 봐야죠. 그런 문제라든가 뭐든지 궁금하신 말씀 뭐든지 여쭤봐도 돼요? 정신적인 거 말고. 개인적인 거 아니고. 네. 좀 유감하실 수 있겠는데 지금 어차피 이번 지방선거에 도전하실 거라고 전제하고 여쭤볼게요. 윤석열 내란 1심 판결도 났는데 이제는 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당시에 집회에 참석하셨던 영상도 돌고 있고 해서 어차피 한 번 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건 제가 생각한 대로 변함이 없고요. 그러나 사법 판단에 대해서는 사법 판단을 존중해야지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법부에서 판단하면 사법 판단하기 전에야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법 판단이 내리는 게 사법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1심이든 2심이든 그건 사법부의 메커니즘에 맡겨야 할 일이지 사법부의 판단까지도 자치단체장이 이렇게 저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